부산국제시장 한복판에서 30년을 버텨온 원단 가게 사장 정미숙. 15년 전 딸을 잃고 홀로 살아가던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 재개발을 위해 나타난 세계적인 패션 기업 CEO가 바로 사라진 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여자는 미숙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여자가 정말 미숙의 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국제시장 한복판, 좁은 골목 사이로 이어진 원단 가게가 있어요. 가게 안은 온갖 색깔의 천들로 가득했죠. 면직물부터 실크까지 오랜 세월 쌓인 원단들이 천장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어요. 원단 가게 주인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말이에요. 그냥 나와서 정리나 하려고요. 미숙은 55, 깔끔하게 뒤로 넘긴 머리에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 지난번 그 파란색 원단 있나요? 네,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미숙은 능숙하게 원단 더미 사이를 헤집으며 찾았어요. 손님에게 원단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맞죠? 색깔이 참 고와요. 맞아요, 이거예요. 우리 딸 치마 해주려고요. 손님의 말에 미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딸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딸분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럼요, 요즘 한복 입는 게 유행이래요. 손님이 돈을 내고 나가자 미숙은 혼자 남겨진 가게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계산대 옆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죠. 20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또 보고 싶어 한다. 미숙은 사진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어요. 딸 윤도희가 파리로 유학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죠. 교통사고 소식을 들은 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시장 안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인들이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미숙 씨, 어서 와요. 큰일 났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손짓했습니다. 미숙은 앞치마를 벗고 그쪽으로 향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시장 재개발한다는 거예요. 설명회도 연다고 하고요. 재개발이요? 미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시장에서 30년을 살아왔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죠. 해외 큰 회사에서 온다더라고요. 패션 쪽 일을 한다는데요. 패션 회사라고요?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이 패션을 공부하러 떠났던 기억이 떠올랐죠. 언제 설명회를 한대요? 내일 모레요. 시장 회관에서 한다고 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재개발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죠. 저녁때가 되자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미숙은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가게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두려웠어요. 도희가 돌아오면 어떻게 찾지? 미숙은 혼잣말을 했어요. 딸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길,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설명회 당일 시장 회관은 상인들로 가득 찼어요. 미숙도 앞쪽 자리에 앉아 있었죠. 무대 위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크를 잡은 남자가 인사했어요. 저는 이번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김 과장입니다. 상인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해외 투자회사 대표님이 직접 오셨어요. 윤도의 대표님입니다. 무대 뒤에서 여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미숙의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저는 윤도희입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어요. 미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얼굴 윤곽, 눈매, 코 모양까지 모든 게 딸과 똑같았어요. 이번 재개발로 시장이 더욱 발전할 거예요. 윤도희가 말을 계속했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뚫어져라 쳐다봤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윤도희가 상인들을 바라봤어요. 미숙은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원단 가게도 그대로 있을 수 있나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도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전통 섬유 산업은 보존 가치가 있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은 윤도희의 손목을 유심히 봤어요. 소매 사이로 흉터가 살짝 보였죠. 어릴 때 다림질하다가 대인 딸의 상처와 똑같았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설명회가 끝나자 상인들이 일어섰어요. 미숙은 서둘러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도희에게 다가가려 했죠. 잠깐만요. 미숙이 부르자 경호원이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 사적인 면담은 어려워요.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미숙은 간절하게 말했어요. 윤도희가 뒤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파리에서 공부하신 적 있나요? 미숙의 질문에 윤도희의 표정이 굳었어요. 개인적인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윤도희는 차갑게 답하고 돌아섰어요. 경호원들이 애워싸며 밖으로 나갔죠. 미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숙 씨, 괜찮아요? 옆에 있던 상인이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윤도의 생각만 났죠. 정말 도희가 맞나? 미숙은 혼잣말을 하며 걸었어요. 확신과 의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미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죠. 딸 도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눈매가 똑같아. 미숙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윤도희와 딸 도희의 얼굴을 계속 비교했죠. 손목 흉터도 똑같고 미숙은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문점도 많았습니다. 왜 날 못 알아볼까? 아침이 되자 미숙은 가게를 열었어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 어제 설명회 어땠어요? 별로였어요. 재개발하면 우리 다 나가야 한대요. 그럼 어쩌죠?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장사해요. 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 참 젊더라고요. 젊다고요? 35 정도 보이던데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미숙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뭐가 이상해요? 과거 기록이 없다더라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미숙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손님이 나간 후 미숙은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윤도희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수성가 패션계 신데렐라라. 미숙은 기사를 읽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15년 전 기록은 찾을 수 없었죠. 점심때가 되자 미숙은 가게를 닫고 나왔어요. 시장 곳곳에서 재개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회사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해외 자금이라던데. 상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숙은 걸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죠. 저녁에 미숙은 옛 동료에게 전화했어요. 경찰서에서 일하는 후배였습니다. 영수야, 나야.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뭔 일이세요? 부탁이 하나 있어. DNA 검사 좀 도와줄 수 있나? DNA 검사요? 무슨 일인데요? 미숙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가능은 해요. 근데 샘플이 있어야죠. 알겠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미숙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든 윤도희의 샘플을 구해야 했죠. 며칠 뒤 재개발 관련 회의가 또 열렸어요. 미숙은 일부러 참석했습니다. 윤도희도 다시 왔었죠. 이번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어요. 윤도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휴식 시간에 윤도희가 물을 마셨어요. 컵을 테이블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죠. 미숙은 재빨리 그 컵을 챙겼습니다. 이걸로 충분할 거야. 미숙은 컵을 가방에 넣고 회의장을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수는 샘플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걸릴 거예요. 조용히 해드릴게요. 고마워, 영수야.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됐죠. 그 사이 미숙은 윤도희에 대해 더 알아보려 했어요. 인터넷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패션 회사 자금 출처 불분명하다. 한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미숙은 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해외 사모펀드 연결, 자금 세탁 의혹. 기사 내용이 심각했어요. 윤도의 회사 자금이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죠. 설마. 미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딸이 그런 일에 연루되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영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결과 나왔어요. 어때?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모자 관계 확률 99.9%예요. 전화기 너머로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야? 네, 확실해요. 미숙은 눈물이 났어요. 15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근데 선배님, 조심하세요. 왜? 그 회사 수상해요. 경찰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영수의 경고에 미숙은 걱정이 됐어요. 딸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알겠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미숙은 한참 생각했어요.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진실부터 밝혀야겠어. 미숙은 결심했어요. 재개발 공청회에서 모든 걸 폭로하기로 했죠. 공청회 전날 밤 미숙은 준비를 했어요. DNA 검사 결과와 수상한 자금 관련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널 구할게. 미숙은 딸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였죠. 아침이 되자 미숙은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자료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숙은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이 딸을 되찾는 날이 될 거라고 믿었죠. 시장을 나서며 미숙은 뒤돌아봤어요. 30년을 지켜온 이곳이 오늘 이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희는 지킬 거야. 미숙은 단단히 마음먹고 공청회장으로 향했어요. 공청회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상인들뿐만 아니라 기자들과 시 관계자들도 많이 왔죠. 미숙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종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곧이어 윤도희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도희입니다. 윤도희는 자신 있는 모습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죠. 재개발 후 이 지역은 세계적인 패션 단지가 될 거예요. 윤도희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미숙은 딸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윤도희가 말하자 미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업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미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윤도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죠. 정당한 투자 자금입니다. 해외 범죄 조직 돈 아닌가요? 미숙이 더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곤란합니다. 윤도희가 차갑게 답했어요. 미숙은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근거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미숙이 자료를 들어 올리자 기자들이 카메라를 향하게 했어요. 윤도희의 얼굴이 굳었죠.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어요. 미숙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당신 제 딸이죠?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미숙과 윤도희에게 집중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윤도희가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DNA 검사 결과 있어요. 미숙이 검사지를 흔들었어요. 기자들이 더욱 흥미롭게 지켜봤죠. 99.9% 일치합니다. 미숙의 선언에 회장이 술렁였어요. 윤도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죠. 모두 조용히 하세요. 그들 중 한 명이 협박조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웅크렸습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미숙이 당당하게 물었어요. 조용히 안 하면 후회할 거예요. 남자가 미숙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미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딸 괴롭히지 마세요. 미숙이 윤도희 앞으로 나섰어요. 윤도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검은 정장 남자들이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위협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죠. 싫어요. 내 딸 찾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순간 윤도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해요. 윤도희가 남자들을 제지했어요. 도희 씨, 이건 위험해요. 남자가 윤도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윤도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세요. 윤도희의 단호한 말에 남자들이 주춤했어요. 미숙은 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도희야, 정말 내가 맞구나.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도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때 회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경찰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검은 정장 남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죠. 모두 손 위로 올려요. 경찰들이 들어오며 외쳤어요. 영수도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영수가 미숙에게 달려왔어요. 응, 괜찮아.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범죄자들이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윤도희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경찰이 그에게도 다가왔죠. 윤도희 씨, 조사받으러 가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윤도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이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도희야, 괜찮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윤도희가 혼란스러워했어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죠.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미숙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윤도희는 그 따뜻함에 뭔가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제 어머니세요? 그럼 내가 널 낳았는데. 미숙이 웃으며 답했어요. 윤도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윤도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파리에서 사고 난 후부터요. 윤도희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누군가 당신을 이용한 것 같네요. 영수가 설명했어요. 범죄 조직이 당신 신분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윤도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지난 15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조사가 끝나고 윤도희는 미숙과 함께 시장으로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시장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가게야. 미숙이 원단 가게 앞에서 멈춰 섰어요. 윤도희는 가게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뭔가 익숙해요. 윤도희가 중얼거렸어요.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어릴 때 여기서 많이 놀았어. 미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원단 사이에 숨어서 술래잡기도 하고. 그래요? 윤도희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미숙은 계산대 뒤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것 봐. 미숙이 낡은 메모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쓴 거야. 윤도희는 메모지를 받아 읽었어요. 언젠가 엄마 원단으로 내 브랜드 옷을 만들고 싶다. 메모를 읽자 윤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쓴 거 맞아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꿈과 희망들이 떠올랐죠. 너 정말 그 꿈을 이뤘잖아. 미숙이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비록 다른 방식이었지만 말이야. 윤도희는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따뜻함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뭘 미안해해.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미숙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모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도희는 회사 정리를 시작했어요.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모두 끊어야 했죠. 정당한 사업만 남기겠습니다. 윤도희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직원들은 놀랐지만 윤도희의 결심을 지지했어요. 깨끗한 사업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재개발 계획도 전면 수정됐어요. 시장 상인들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어요. 윤도희가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상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원단 가게는 그대로 두고 확장하겠어요. 윤도희의 말에 미숙이 놀랐어요. 확장이라고? 네, 전통 원단 전시관도 만들고요. 윤도희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엄마 가게가 이 지역의 중심이 될 거예요. 미숙은 감격스러워했어요. 딸이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고마웠죠. 시간이 흐르면서 윤도희의 기억도 더 많이 돌아왔어요. 어린 시절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엄마, 제가 좋아했던 팥빙수 가게 아직 있어요? 있지, 가보자. 미숙과 윤도희는 함께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예전 추억을 하나씩 찾아가며 걸었죠. 여기서 떡볶이도 많이 먹었는데. 맞아, 너 매운 거 못 먹으면서 자꾸 사달라고 했어.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미숙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딸이 만든 요리를 먹으며 미숙은 행복했죠. 맛있어. 요리 실력이 늘었네. 파리에서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윤도희가 수줍게 웃었어요. 이제 자주 해줄 수 있어서 좋아. 네, 엄마. 한 달 후 새로운 시장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윤도희는 매일 현장을 확인하며 공사를 지켜봤습니다. 엄마, 이쪽에 전통 원단 체험관 만들 거예요. 윤도희가 설계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직접 원단을 만져보고 배울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야.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여기는 패션 디자인 교육 공간이에요. 교육 공간? 네,
젊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거예요. 윤도희의 계획을 들으며 미숙은 뿌듯했어요. 딸이 정말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걸 느꼈죠. 공사가 진행되면서 시장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상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 딸이 정말 대단해. 그러게, 우리 시장이 유명해질 것 같아. 상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숙은 웃었어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벅찼죠. 윤도희도 점점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어릴 때처럼 엄마에게 장난도 치고 투정도 부렸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 먹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어때? 좋아요. 윤도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미숙은 그 모습이 어린 시절 딸과 똑같다고 생각했죠. 저녁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계속 대화했어요. 엄마, 제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드셨죠? 힘들긴 했지. 근데 이제 괜찮아. 미숙이 김치를 썰며 답했어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말이야. 앞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윤도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미숙은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밤이 되자 윤도희는 엄마와 함께 차를 마셨어요. 조용한 시간이 편안했죠. 엄마, 저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알아, 괜찮아. 근데 엄마 보니까 조금씩 떠올라요. 윤도희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천천히 생각나면 돼. 급할 거 없어. 미숙이 딸을 위로했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죠. 엄마가 계속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성공적인 재개발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나요? 기자가 윤도희에게 물었어요. 엄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윤도희가 미숙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미숙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이 대견했죠. 1년 후 새로운 시장이 완성됐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이 됐습니다. 미숙의 원단 가게는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았어요. 엄마, 오늘 개장식이에요. 윤도희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드디어구나. 미숙도 기대에 찼어요.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죠. 개장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시장 상인들부터 관광객들까지 북적거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장에서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숙과 윤도희는 함께 리본 커팅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윤도희가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함께 잘해보자. 미숙이 딸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가게 안쪽에는 윤도희가 특별히 만든 코너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사진들과 함께 그때 쓴 메모지도 전시되어 있었죠. 언젠가 엄마 원단으로 내 브랜드 옷을 만들고 싶다. 관광객들이 메모를 읽으며 감동해했어요. 정말 꿈을 이루셨네요. 네, 조금 돌아왔지만요. 윤도희가 웃으며 답했어요. 저녁이 되자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미숙과 윤도희는 가게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저도요, 엄마.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시장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불빛들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죠.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 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럴 거예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윤도희가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부산 국제시장의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가게 간판에 적힌 정미숙 원단이라는 글씨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30년을 지켜온 이 자리에서 모녀는 다시 만났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아팠지만 다시 함께할 미래가 더 소중했어요.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함께 오늘도 부산국제시장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미숙과 윤도희의 이야기도 그 속에서 계속 이어질 거예요.